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 옛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 평범한 집에서 평범하게 자란 평범한 여대생입니다. 엄마와 아빠는 작은 피자집을 운영하고 있으시며 넘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는 않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소시민 가정이에요. 저희 엄마는 정말 순한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물론 남에게도 화 한 번 내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아빠는 이제 42이신데 저희랑 나이 차가 많이 안 나서 그런지 아주 장난꾸러기세요. 매일 저와 엄마에게 어떤 장난을 칠지 고민을 하며 사시는 분 같아요. 엄마 말에 의하면 저희 집 남자들은 다 철이 안 들었다네요. 제겐 오빠가 한 명 있어요. 이란성 쌍둥이 오빠죠. 말이 오빠지 저보다 겨우 몇 분 일찍 태어난 오빠예요. 저희 남매는 쌍둥이지만 정말 성격이 다릅니다. 오빠는 정말 범생이 그 자체예요. 연초에 계획을 세우고 1년 내내 그 계획대로 사는 사람이죠. 인간이 매사 엄청 진지해요. 장난꾸러기 아빠가 장난을 쳐도 집안에서 유일하게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정이 없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유머 코드가 참 남다르고 재미가 없는 인간이에요. 추구하는 행동들에 비해 완벽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집에서 부르는 별명이 김허당이죠. 말투는 완벽주의자의 고결하신데 하는 행동들은 참 틈이 많아요. 고등학교 때는 책만 붙들고 계획을 세워 공부만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는 쉬엄쉬엄 놀기도 하고 필요할 때 공부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결과는 제가 더 좋은 대학을 입학했네요. 뭐 어쨌든 저희 쌍둥이들은 그렇습니다. 오빤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허당이고 저는 진지함이 부족한 지나가는 개미만 보고도 깔깔거리는 가벼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저희 집은 나름 행복하게 그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잔잔한 호수 같은 저희 집에 작년에 큰 돌덩어리가 떨어지는 것 같은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날은 방학 중이기에 엄마 아빠 가게에서 소소하게 일을 도우며 살고 있었죠. 하루는 가게에 어떤 부부가 들어와서는 이 집에서 가장 비싼 피자를 달라고 주문을 하더라고요. 좀 특이한 사람들이라 기억에 남았어요. 보통 이런저런 피자를 달라고 주문을 하지만 그런 거 없이 이 집에서 가장 비싼 피자를 달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가게 밖에 세워둔 그 부부가 타고 온 차는 외제차였는데 정말 크고 비싸 보였어요. 아주머니는 모피코트에 선글라스를 끼고 와서는 가게에 앉아 있었고 주문한 피자가 나와도 먹지 않았어요. 아줌마 앞에 앉아있는 아저씨만 한 조각 들어서 먹었죠. 그리고 아줌마는 저를 계속 유심히 관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 아빠에게 저를 가리키며 이 아가씨가 사장님 따님이냐고 물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맞다고 하며 왜 물으시냐고 물었지만 그 부자 부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잘 먹었다고 하며 이내 가게를 나갔습니다. 주문한 피자는 한 조각 먹다 말고 다 남기고요. 저는 그 사람들이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저녁 때 그날 있던 일을 오빠에게 말했어요. 오빠는 그 말을 듣고 혹시 피자가 맛이 없어서 그랬던 거 아니냐며 또 되도 안 되는 분석을 하고 앉았더라고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고 엄마 아빠를 보았는데 무언가 생각을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표정이었죠. 저는 짐작 가는 일 있냐고 물었지만 엄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만 말씀하셨어요. 제가 왜 그러냐고 계속 묻자 아빠는 아무래도 피자 레시피를 바꿀 때가 된 것 같다라며 농담을 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부자 부부에 대해 잊을 때쯤 그 부부가 또 저희 가게를 찾아왔어요. 그땐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찾아왔었는데 제가 가게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저희 엄마 아빠와 어떤 이야기를 하고 나서 부자 부부가 자리를 일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부자 아줌마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며 저를 다시 유심히 보더니 제 손을 잡고 조만간 우리 다시 만나요 라고 하며 나가셨어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는 저는 엄마 아빠에게 저분들이 누구인지 왜 또 찾아왔냐며 물었지만 엄마 아빠는 나중에 이야기해준다고만 할 뿐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들은 제 오빠는 또 우리 가게 자리가 마음에 들어 사러 온 사람이 아니냐는 되도 안 되는 추리를 또 폈죠. 저는 그게 말이 되냐며 핀잔을 주었어요. 뭐 그 일은 그렇게 궁금증을 남기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에도 그 부자 부부가 여러 번 더 저희 가게를 찾아왔어요. 그때마다 엄마는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지셨고
아빠는 자신들이 결심을 하면 그때 먼저 연락을 드릴 테니 찾아오지 말아달라고 하며 그 부자 부부를 내보냈어요. 저는 그때마다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역시 엄마 아빠는 아무런 답을 해주지 않았죠. 대체 무슨 일인지 알려달라고 말했고 엄마 아빠는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시다가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녁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이야기였죠. 저는 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어서 저녁이 되기를 기다렸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 온 가족이 다 모였을 때 아빠는 한참을 뜸들이다가 이내 어렵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는데 놀라지 말고 들어주면 좋겠다. 아빠가 저렇게 말을 하곤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계속 고민을 하며 물만 마셨죠. 아빠 무슨 일인데? 좀 시원하게 말 좀 해봐요. 아유, 궁금해 미치겠어요. 그래 아빠, 빨리 말해봐요. 가게 팔라고 하는 거죠? 그쵸? 내 말이 맞죠? 넌 또 그 소리 한다. 바보냐? 말이 되는 소리래. 넌 오빠한테 바보가 뭐야?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건 또 뭔데? 겨우 10분 빨리 태어난 거면서 오빠는 가게를 사고 싶은 거면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서 왔겠지. 그냥 자기들끼리 먼저 알아보려고 왔을 수도 있잖아. 저희 남매가 그렇게 티격태격하고 있을 때 아빠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왔던 그 부부가 사실 너희들 진짜 부모님이야. 아빠의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일순간 저희 남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이내 장난꾸러기 아빠가 또 장난을 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빠 장난 좀 그만 쳐요. 하나도 재미없어. 네. 아버님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뭐 이런 반응 보여야 해요. 재미없으니까 진짜 무슨 일인지 말 좀 해줘요. 하지만 아빠는 저희 말에도 아무 말씀 없이 그저 먼 곳만 바라보실 뿐이었습니다. 얘들아, 오늘 찾아온 부부가 너희들 친부모가 맞단다. 이제 자신들이 너희를 다시 찾아가고 싶다고 우리를 찾아온 거였어. 엄마가 미안해. 너희들이 성인이 되면 말해주려고 했는데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동안 말을 못했어. 오빠와 저는 엄마까지 저렇게 진지하게 말을 하니 지금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그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아빠와 엄마는 힘겹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모두 이야기해 주었어요. 오래전 유난히도 추운 겨울, 아빠는 연탄불을 갈기 위해 방에서 나왔는데 대문 밖에서 웬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고 했습니다. 이 추운 날에 웬 아기들 울음소리인가 의아해하며 그곳에 가보았는데 조그마한 바구니에 아기들이 들어있었다고 했어요. 담요로 꽁꽁 싸매어져 있었지만 워낙 추운 날씨였기에 아기들을 발견한 아빠는 놀라며 급하게 집으로 안고 왔다고 했습니다. 집에서 엄마와 아빠는 바구니를 살펴보았고 그곳에는 놀랍게도 2명의 아기들이 누워 있었다네요. 아기들을 잘 부탁한다는 짤막한 메모와 함께 아기들 생년월일이 적혀있는 메모지를 보곤 단번에 버려진 아기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평소 자궁의 문제로 아이를 갖는 것이 어려웠던 엄마는 버려진 아기들이 자신의 운명의 아이들이라고 생각했고 아빠와 오랜 시간을 고민한 끝에 그 아기들을 자신들이 맡아 키우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란성 쌍둥이 아이들이 바로 저희 남매였던 것이었죠. 그렇게 저희 출생의 비밀을 이야기해준 엄마는 저희 남매에게 너희들 출생이 어떤 모습이었던 간에 너희는 내가 마음으로 낳고 마음으로 키운 내 금쪽 같은 새끼들이야. 그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거니 꼭 기억해줘.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굵은 눈물을 흘리시며 흐느끼셨죠. 그날 밤은 저도 참 많은 생각이 들어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아빠는 다음날 제 친부모와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고는 했지만 도저히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죠. 그렇게 저는 한숨을 못 잔 채로 다음날 오빠와 같이 저희 친부모를 만났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것처럼 친부모라고 해서 바로 눈물이 나거나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저에게는 낯선 아저씨와 아줌마로 보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제게는 현재의 엄마 아빠가 제 부모님이었죠. 그런 생각을 할 때 옆에서 꺼이꺼이 하면서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옆을 보니 오빠가 엎드려서 엄마 아빠 왜 이제 나타났냐고 하면서 흐느껴 울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오빠를 보니 저도 모르게 야, 이 모자란 놈아 라고 말해버렸어요. 여하튼 그날 친부모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왜 갓난쟁이인 저희 남매를 버렸냐며 단도직입적으로 친부모님들에게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돌아오는 대답은 저나 지금 청취자분들께서도 다 아시는 진부한 내용이었죠. 제 친부모가 저희 남매를 버린 이유는 생활고 때문이었습니다. 출산을 한 직후 친부가 다리와 허리를 크게 다쳐 일을 할 수 없었고 그 때문에 집안의 분유는커녕 쌀 한 톨 나올 데가 없기에 어린 저희를 굶길 수 없어 저희를 식당 앞에 두고 떠난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그 추운 겨울밤에 어찌 아이들을 두고 갈 수 있냐고 물으며 여러 가지 따져 물었지만 친부모님들은 정말 어찌할 수 없던 사정이 있었다고 했어요. 제가 그 사정이 뭐냐고 묻자 친부모님 대신 제 옆에 있는 오빠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자식 두고 가는 부모 심정은 어떻겠냐? 그 마음 아픈 걸 왜 들춰? 가만 좀 있어봐. 네 말대로 마음이 아프면 추운 겨울에 애들을 버리질 말았어야지. 저는 대답을 하면서도 자꾸만 친부모님 대변인이 되어 그들 편을 드는 오빠가 참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저 모자란 놈이라고만 생각했죠. 이후 왜 저희를 찾아왔는지 물었고 친어머니는 저희 손을 잡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 딸, 옛날 너희를 버린 거 정말 미안해. 엄마가 그날 이후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잔 적이 없었어. 매일을 그날 일을 후회하며 눈물로 살고 있어. 이제 너희만 괜찮다면 엄마 아빠가 다시 너희를 자식으로 품어주고 싶어. 물론 이제 와서 이러는 게 얼마나 염치 없는 짓인지는 잘 알고 있어. 그런데 엄마가 너희들 너무 보고 싶었어. 친부모님의 이야기는 자신들은 현재 미국에서 성공을 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고 했어요. 그 때문에 저희들이 원한다면 자신들과 함께 미국에서 같이 살자고 하는 것이었죠. 지금이라도 저희들의 부모로서 많은 걸 해주고 싶다며 유학한다고 편히 생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의 친부모님과의 만남은 끝났어요. 헤어질 때 친엄마와 오빠가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을 보니 뭔가 불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빠에게 물었죠. 오빠는 저 아줌마 따라서 미국 갈 거야? 아줌마라니, 우리 어머니지. 엄마? 엄마는 지금 집에서 마음 졸이며 우리 기다리고 있으신 너랑 나를 23년간 키워주신 분이 엄마고, 너 행여나 집에 가서 그 아줌마에 대해 말할 때 엄마라고 부르지 말아라. 그럼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뭐라고 불러. 그냥 미국에 사는 23년 전에 엄마였던 사람이라고 불러. 너무 길잖아. 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빠가 자꾸만 불안해서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엄마와 아빠는 따뜻한 저녁을 준비해두고 저희를 맞아주셨습니다. 여느 때와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식사를 하며 아빠가 조심스럽게 오늘 만남을 물어보았어요. 저는 그저 좋으신 분들 같아 보였고 미국에 사셔서 곧 미국으로 돌아가신다니 그냥 가끔 편지로 안부나 물으면서 지낼 생각이라고 했죠. 제 말을 들은 엄마는 그제야 얼굴에서 그림자가 사라지며 좀 편안해져 보였습니다. 아마도 저희를 뺏길까봐 계속 마음 조려하셨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오빠가 말을 이어갔죠. 미국에서 오신 23년 전 어머니가 저희한테 같이 미국으로 가서 살자고 하셨어요. 야! 그게 무슨 말이니? 별건 아니고 그냥 이제 자신들이 우리한테 부모 노릇 해보고 싶다고 하셨던 거예요.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버셨다고 미국 가서 같이 살면 유학도 시켜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랬구나. 오빠의 말에 엄마 얼굴에 다시 그늘이 졌죠. 저는 오빠 발을 밟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잠깐만 나 좀 밖에서 봐요. 저는 오빠와 베란다로 나와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너 미국 가고 싶어서 그래? 그런 거 아니면 뭐하러 그런 이야기를 해?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있던 이야기 말한 건데 뭐 어때? 그리고 그래, 나 미국 가고 싶다. 너도 알잖아. 나 이 일 있기 전부터 유학 가고 싶어 했던 거. 근데 이제 진짜 어머니가 나타나서 부족함 전혀 없게 유학을 시켜주겠다는데 안 가는 게 더 바보 아니냐? 너도 우리 집 봐. 우리 집 형편상 그게 가능하겠어? 그 말 취소해. 우리 집이 어때서? 네가 그렇게 가버리면 우리 엄마랑 아빠는 엄마 가슴에 그렇게 대못을 받고 싶냐? 그냥 공부만 하고 오는 거라고. 네가 그렇게 친부모 따라 미국 가면 다시 쉽게 돌아올 수 있겠냐고. 제가 점점 언성이 높아지자
아빠가 베란다로 들어왔습니다. 가면 되지. 유학. 어? 아니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친부모가 미국에서 공부시켜주겠다는데 뭐 나쁠 게 뭐 있겠냐? 그동안 지안이 유학 가고 싶어 했는데 못 보내준 내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 그리고 이놈이 미국 간다고 우리를 잊기라도 하겠니? 그래 유학 까짓 거 가. 괜찮아. 아빠 미안해요.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그동안 못 보내준 아빠가 미안하지. 아빠의 그 말에 오빠는 그 큰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울음을 터뜨렸고 저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멀리서 저희를 바라보던 엄마도 눈물을 터뜨리셨죠. 그날 저희 네 가족은 모두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친어머니가 다시 찾아오셨고 오빠는 미국에 함께 가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어요. 친어머니는 오빠의 대답에 뛸 듯이 기뻐하며 오빠를 안고 빙글빙글 돌더라고요. 그리곤 저에게도 함께 가자고 했지만 저는 공부에 취미가 없고 앞으로 엄마 아빠 피자집을 물려받을 생각이라고 하며 정중히 거절을 했습니다. 제 말에 굉장히 슬퍼하시더라고요. 그리곤 준비해둔 유학 관련 자료들을 가득 꺼내 오빠에게 보여주며 이리저리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그동안 자식을 버렸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오랫동안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가 이제야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으니 저렇게 신나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 또한 친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조금 아파왔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제가 미국을 안 가겠다고 한 건 저를 키워준 엄마 아빠에 대한 의리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저를 버린 친부모님에 대한 반발심이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오빠의 미국행 준비는 친어머니께서 다 준비해 주시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죠. 그렇게 저희 가족은 오빠가 출국하기 남은 몇 달간 가족 여행도 다니고 가족 영상도 찍으며 추억 남기기를 했어요. 영원히 떠나는 것도 아니고 방학 땐 틈틈이 한국 와서 있겠다는데 웬 호들갑이냐고 말했지만 또 엄마 아빠 마음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유학을 준비하는 몇 달간 엄마는 참 많이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때마다 아빠가 엄마를 토닥여주며 누가 뭐라고 해도 지환이는 당신 아들이니 슬퍼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오빠 유학 준비를 하던 어느 날 사건 하나가 터졌어요. 그날은 친구를 만나는 날이었기에 아침 일찍 집을 나섰어요. 그런데 약속 장소로 가던 중 친구의 급한 일로 약속을 취소했죠. 하는 수 없이 딱히 할 일도 없기에 아빠 피자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가게 앞에는 친부모님 비싼 차가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딱히 오늘 보기로 약속한 것도 아닌데 웬일로 찾아오셨나 하는 마음에 가게를 들어가 보았는데 안방 주방에서 아빠의 화난 목소리와 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 받는다고 몇 번을 말합니까?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20년 넘게 제 자식들 키워주셔서 감사함에 보답하는 겁니다. 큰일 날 말씀하시네요. 지환이 지수는 제 아들 딸입니다. 아니죠. 저희가 친부 친모인데 어찌 사장님 아들 딸입니까? 저희 자식이죠. 10여 년 넘게 연락 한 번 없으시더니 이제 와서 돈다발 들고 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저희가 네 맞습니다 라고 할 줄 아셨어요? 됐습니다. 그 돈 필요 없어요. 다시 가지고 가세요. 누가 뭐라고 하던 지환이 지수는 저희 자식입니다. 그냥 내 아들 내 딸이니까 최선을 다해 키워준 것뿐인데 그 돈을 왜 우리를 줘요? 저는 저기까지의 말을 듣고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제 모습에 아빠와 친부모님 모두 놀라셨죠. 왜들 놀라요? 이 가방 안에 든 게 그 돈이에요? 얼만데 그래요? 지수야, 그게 아니라. 네, 알아요. 20년 넘게 엄마 아빠가 저희 키워준 거 보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얼만데요? 하나, 둘, 와, 한 2억 되겠네요. 겨우 2억뿐이 안 돼요? 담을 거면 한 100억은 담으셨어야죠. 째째하게 2억이 뭐예요? 지수야, 돈이 없어서 우리들 버리더니 이제 돈이 생기니까 돈으로 우리들 사는 거예요? 여기가 무슨 펫샵이에요? 지환이랑 제가 애완동물이냐고요. 저는 거기까지 말하고 가게를 나와버렸어요. 친어머니는 저를 따라 나와 오해라고 말하셨지만 이미 제 마음은 상할 대로 상해버렸죠. 저 지환이한테는 말 안 할게요. 걔는 그래도 아줌마 엄청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제발 미국에서 오빠 마음에 상처 주지 말고 잘해주세요. 그렇게 작은 소동이 있고 우여곡절 끝에 오빠가 미국으로 가는 날이 되었어요. 오빠 진짜 잘하고 와야 해. 알았지? 영상통화 자주 하는 거 잊지 말고. 그래, 지환아. 다른 것보다 건강관리 잘해야 한다. 너무 기름진 것만 먹지 말고. 알았지? 아유, 다 큰 놈이 어련히 알아서 잘하려고. 아빠는 별 걱정 안 한다. 성공해라. 엄마, 아빠, 고마워요. 오빠는 공항 항복판에서 엄마, 아빠에게 큰 절을 하더니 그대로 엉엉 울더라고요. 저는 주변의 시선이 너무 부끄러워 다급하게 오빠를 일으켰어요. 야, 어디 파병 가냐? 그냥 공부하러 가는 건데 왜 그래? 공항에서 내가 다 부끄럽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오빠를 미국행 비행기에 태워 보냈습니다. 저도 오빠가 혼자 비행기를 타고 가버리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오빠는 공부를 위해 미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아무튼 오빠가 공부를 한다며 친어머니를 따라 미국으로 간 이후 저희 집안은 좀 휑해졌어요. 매일 모질이 짓을 하며 소란을 피워준 오빠가 없으니 허전하더라고요. 엄마도 말수가 부쩍 줄었죠. 오빠가 미국을 간 지 한 달쯤 된 어느 날 아빠가 샤워를 하고 나오며 말했어요. 지원아, 낚시 가자. 준비해라. 아빠, 미국 간 오빠를 왜 찾아? 아, 맞다. 걔 미국 갔지? 그냥 습관적으로. 낚시는 이제 혼자 가야 하나? 아빠는 주말 밤이 되면 항상 오빠랑 밤 낚시를 다니곤 했어요. 저는 그런 거에는 취미가 없었지만 아빠랑 오빠는 둘 다 죽이 맞아서 참 좋아했었죠. 아빠, 내가 같이 가줄까? 정말? 웬일이야? 그래, 같이 가자. 아빠 혼자 낚시 다니면 심심하더라. 같이 가자. 그래, 한번 가보지 뭐. 그럼 난 뭐 준비해? 아빠가 다 준비할게. 옷만 입어. 그렇게 저와 아빠는 밤 낚시를 가기 위해 준비를 했죠. 차에 낚시 장비를 옮기고 있었어요. 불판이나 숯 같은 건 안 가지고 가? 불판은 왜? 잡은 거 구워 먹는 거 아니야? 구워 먹긴 거기서 개들을 왜 구워 먹어? 아빠는 그냥 잡은 다음 다시 놓아주는데? 난 지환이랑 아빠가 맨날 빈손으로 와서 항상 잡은 건 다 구워 먹고 오는 줄 알았네. 그걸 왜 거기서 구워 먹냐? 바보냐? 저와 아빠는 그 목소리에 놀라며 목소리가 들리는 곳을 쳐다봤는데 그곳에는 오빠가 서 있었어요. 깜짝이야. 아이고, 깜짝이야. 너 뭐야? 너 왜 여기 있어? 지원아, 너 왜 한국에 있어? 어떻게 들어온 거야? 동생 안녕. 아빠, 저 배고파요. 저와 아빠는 뜬금없이 돌아와 있는 오빠를 보고 깜짝 놀라 서로의 얼굴만을 바라봤어요. 집에 돌아온 오빠를 보고는 엄마도 깜짝 놀라셨죠. 엄마. 오빠는 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엄마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는 꾀지지한 몰골로 배고파하는 오빠를 일단 씻기고 밥부터 먹였어요. 오빠는 허겁지겁 밥을 먹고는 이내 피곤하다며 잠이 들었죠. 저와 엄마 아빠는 도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잠든 오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 일어난 오빠가 저희에게 해준 그동안의 이야기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어요. 지환아,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미국에 도착하니 친부모님 집에 갔는데 진짜 큰 저택집이었어요. 제 방도 이미 따로 준비해 두셨더라고요. 근데 더 놀란 건 그 집에 중학생쯤 되는 남자애가 하나 있었어요. 중딩 남자애? 지환이 이야기 들어보자. 그래서 친부모님한테 바로 물어봤죠. 이 남자애는 누구냐고. 그러니까 제 동생이래요. 동생? 무슨 동생? 미국 가서 자리를 잡고 가진 아이래. 이름은 서원이고 당연히 동생 이야기는 없었으니 조금 놀라긴 했지. 근데 뭐 큰 상관 없을 거라 생각했어. 당연히 우리 말고 아이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그래, 그럼 지안아, 그럼 네가 한국으로 갑자기 돌아온 이유는 뭐야? 네, 엄마. 며칠은 전혀 문제될 게 없었어요. 그동안 서로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하고 동생이랑 친해져서 같이 놀아주고 그러면서 저는 제가 다닐 학교 탐방하면서 지냈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이 있던 밤이었어요. 그날은 동생이랑 술래잡기 하면서 놀아주고 있었어요. 다 큰 애들이 무슨 술래잡기를 하고 노냐? 아이, 좀 들어봐. 아이, 미안. 계속 얘기해봐. 하여간 이 집이 워낙 크고 지하부터 3층까지 있는 주택이라 숨을 곳이 정말 많았거든요. 전 지하에 있는 세탁실 구석에 작은 물품 보관 창고 안에 숨었어요. 제가 딱 들어가고 문을 닫으면 찾기 어려울 크기였거든요. 거기에 앉아서 동생이 저를 찾기를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동생이 저를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동생을 기다리다가 거기서 깜빡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잤을까? 잠깐 깼는데 어둑어둑한 밤이 되었더라고요. 저쪽 세탁실 구석엔 친어머니랑 친아버지가 들어와서 조용조용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 일어나서 나가려고 했는데 너무 오래 쭈그려 앉아 있었는지 다리가 안 움직이더라고요. 아니, 무엇보다 갑자기 제가 세탁물 창고에서 나오면 친부모님들 앞에서 부끄럽기도 하고 혹시나 놀라들 하실까봐 그냥 잠깐 가만히 있기로 했죠. 그런데 거기서 친부모님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본의 아니게 다 들었는데 정말 너무 충격적이어서 눈물이 날 지경이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였는데 미국에서 살고 있던 내 동생이 신장이 안 좋다더라. 신장? 이어서 저는 오빠가 하는 이야기에 제 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빠가 들은 친부모님들의 대화는 이랬어요. 에이, 도대체 언제 말할 건데? 이제 우리 집에 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어떻게 말해? 그럼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지금 서원이랑 어울리며 정들면서 같이 노는 중이니 잘해주면서 조금만 기다립시다. 괜히 지금 말하면 거부감이나 들어. 당신 말도 일리가 있는데 급해서 그렇지. 좀 기다려봐요. 괜히 싫다고 하면서 가버리면 어쩌려고. 그래. 걔 신장이 꼭 필요하지. 제발 지안이 신장이 우리 서원이한테 잘 맞아야 할 텐데. 말 조심해. 그런 말을 왜 입 밖으로 꺼내? 여기서 누가 또 듣는다고 그래?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법이야. 실수로 누가 듣기라도 하면 어떡해? 지환이가 이식 동의해줄 때까지 절대 입 밖으로 그런 말 꺼내지도 마요. 아이고, 그래, 알았어. 그나저나 정말 이식 동의해줘야 할 텐데 만약 싫다고 하면 어쩌나? 사원이랑 정들고 우리가 부탁하면 지환이는 꼭 해줄 거야. 참, 정말 사람으로서 못할 짓 하네. 난 우리 아들 서원이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할 수 있어. 지환이도 우리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더 해줘야지. 서원이가 지 동생인데 형제면 신장 하나 정도는 나눠줄 수 있는 거잖아. 아마 걔도 이해할 거야. 그래. 이제 그만 방으로 가자. 그렇게 친부모들은 지하 세탁실에서 나갔고 그제야 오빠는 한숨을 쉬며 세탁물함에서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친부모가 우리를 찾은 것은 우리가 보고 싶어서가 아닌 자신들의 새로운 아들 서원이의 신장 이식 때문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사건의 전말을 털어놓은 오빠는 큰 소리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런 오빠를 엄마는 안아주었고 아빠는 평소답지 않게 무서울 정도로 화를 내셨죠. 그리고 바로 저희 남매의 친부모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당신들 내 아들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하려고 했던 거야? 니들이 인간이야? 있네. 지금 지안이가 한국에 있나요? 인간들 아주 정신이 제대로 나갔네. 당신들이 책임지고 안전하게 데리고 있겠다는 아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 지환이가 갑자기 집을 나가서요. 혹시 우리 아들한테 무슨 이야기 들었어요? 아들? 그 입 다물어. 한 번만 더 그 입에서 아들이라는 말 나오면 나도 당신들 어떻게 할지 책임 못 져. 지환이가 오해가 있었어요. 저 지환이 좀 잠깐만 바꿔주세요. 이제 우리 아들 지환이랑 지수는 찾지 마쇼. 걔들도 당신들 이제 보기 싫고 안 보겠다고 하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쇼. 더러워서 당신들이랑 말 섞고 싶지 않았는데 그 말 하려고 전화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아빠는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겉으로는 착한 사람인 척 우리를 위하는 척했던 친부모들의 무서운 계획을 알게 되니 온몸에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어요.
그래도 아빠가 그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저희 대신 한마디 해주시고 연락하지 말라고 해주셔서 조금이나마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그날의 일을 잊기 위해 서로 약속이나 한 것처럼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했어요. 오빠는 엄마 아빠를 뒤로 하고 미국행 비행기 탄 일 때문에 계속 기가 죽어 미안해했지만 엄마 아빠는 그런 일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며 괜찮다고만 하셨죠. 어디를 가서든 저희는 자신들의 자랑스러운 자녀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친부모님들이 저희 집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자신들의 어린 아들인 서원이까지 데리고 왔어요. 저희 동생이요. 아빠는 그런 제 친부모님들을 보며 불같이 화를 냈어요.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말 못 알아들었어? 당신들은 우리들이 우스워 보여? 아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제발 저희 말 좀 들어주세요. 얼마나 절박하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런 건 당신들 사정이고 인간처럼 살지는 못해도 적어도 괴물처럼 살지는 맙시다. 나가요. 제발요. 그렇게 집 문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조용히 있으시던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먼 길 오셨는데 잠깐 들어오세요. 여보, 당신도 집 문 앞에서 소란 떨지 말고 어여 들어와요. 그렇게 제 친부모와 처음 보는 제 동생은 저희 집으로 들어왔고 친부모님들은 거실에 무릎을 꿇고서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해나갔습니다. 제 친모의 어렸을 적 부모님, 그러니까 제 할아버지는 도박에 빠져 사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도박판을 전전하며 집안 재산을 다 말아먹고 그날도 도박 빚을 심하게 져서 무서운 사람들에게 끌려가 그 이후 본 적이 없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사람들이 제 친모 또한 잡아가서 섬에 팔아버리려고 했고 친부는 노예 같은 걸로 만들려고 했었다네요. 너무나 큰 공포를 느꼈던 친모와 친부는 그 사람들을 피해 간신히 도망을 칠 수 있었다고 했어요. 간신히 도망을 나온 제 친부모님들은 그 사람들이 찾을 수 없게 미국으로 도망을 갔고 갓 태어난 저희를 데리고 갈 여력이 없었기에 눈물을 머금고 그 당시 동네에서 사람들 좋고 부자로 소문난 닭 백숙집 앞에 어린 저희들을 두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저희 엄마 아빠가 먼저 발견하셨던 거지요. 그 이후 친부모님들은 미국에서 세탁소를 하며 성공을 했고 이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며 큰 돈을 벌었다고 했습니다. 저희들 소식은 지인을 통해 주기적으로 듣고 있었고 사랑 많은 집안에서 잘 크고 있다는 소식에 안심을 했다고 하네요. 이후 친부모님들께서는 저희 동생 서원이를 갖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서원이는 신장에 문제를 갖고 태어났대요. 아주 어렸을 때 신장 하나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최근에 남은 신장 하나도 기능을 잃어가고 있던 거였죠. 당연히 친부모는 신장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고 자신들의 신장도 주려고 했지만 저희 동생과는 부적격 판정이 나서 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저희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당연히 금수 같은 짓이라는 거 알고 있지만 그때는 자신들이 지옥불에 떨어지더라도 서원이를 살리고 싶은 생각뿐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친부모의 사연을 들은 저희 아빠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저희도 뭐라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때 조용히 있던 저희 동생 서원이가 입을 열었어요. 전 괜찮아요. 자주 병원 가는 게 귀찮긴 하지만 괜찮아요. 저번에 병원에 입원해서 친해진 친구가 있는데 나이가 엄마 아빠보다 훨씬 많은 할아버지였어요. 그 친구가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보다 어떤 모습으로 떠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제가 떠나면 엄마 아빠가 많이 슬퍼하겠지만 그렇다고 저 때문에 엄마 아빠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정말 싫어요. 그러니까 저 진짜 괜찮아요. 그리고 지환이 형, 난 몸이 약해서 친구가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형이 우리 집에 있는 한 달 동안 나랑 많이 놀아줘서 정말 많이 좋았고 고마웠어. 나 이제 한국으로 완전히 들어와. 한국에서 병원 다닐 거래. 그러니까 형 안 바쁠 때 가끔 와서 나랑 같이 놀자. 그건 괜찮지? 동생 서원이의 말에 제 친부모는 고개 숙이고 꺼이꺼이 눈물을 흘리셨고 듣고 있던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모질이 제 오빠는 눈물 콧물 질질 흘리면서 서원이 손을 잡고 알겠다고 하면서 통곡을 했고요. 그리고 묵묵히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엄마가 말을 했어요. 사정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지환이랑 지수는 제 아이들이에요. 엄마 된 사람으로서 신장 이식을 해주라고는 저는 절대 허락할 수가 없네요. 미안해요. 그 말에 제 친부모님들은 더 고개를 숙이셨죠.
그런데 그 말 하신 이후 엄마가 상상도 못할 말을 이어하셨어요. 그런데 제 신장은 줄 수 있어요. 엄마! 여보! 괜찮아. 어차피 신장은 2개라서 하나는 기증해도 되는 거잖아. 그래도 엄마 신장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뚝 떼서 주는 그런 거 아니잖아. 그래 여보. 지금 감성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하자. 충분히 생각한 거야. 우리 아들 지환이 데리고 가서 신장 달라고 하려고 했던 계획들 생각하면 지금도 속에서 천불이 나고 당장 저 사람들 소금 뿌려서 쫓아내고 싶어. 아니, 더한 것도 하고 싶단 생각 정말 많이 했어. 그런데 한편으로는 오죽하면 저랬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 내가 저 상황이라면 과연 난 저러지 않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 당신이라면 지환이 지수 죽어가는데 옳고 그름을 따지며 가만 앉아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난 아니야. 훔치고 뺏어와서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해도 내 새끼는 일단 살리고 볼 것 같아. 여보. 그러니까 검사해봐서 적합하다면 제 신장 줄게요. 그리고 서원이도 우리 지환이 지수 친동생이잖아요. 엄마의 말에 제 친부모님들은 엄마 손을 잡고는 감사합니다를 계속 외치고 펑펑 우셨어요. 얼마나 오래 감사합니다를 외치고 우셨는지 아빠가 이제 그만하시라고 하시며 일으킬 때까지 계속 하셨죠. 한번 결심한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엄마의 고집을 못 꺾는다는 것을 익히 아는 저희들이었기에 저나 아빠는 엄마의 결심을 말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제 동생 서원이와 신장이 맞는지 검사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엄마의 신장은 제 동생과 맞지 않는 부적격이었죠. 하지만 의외의 다른 사람 신장이 맞게 되었어요. 바로 저희 아빠였어요. 아빠는 엄마가 신장 이식을 결심하고 검사를 위해 병원을 잡았을 때 아빠도 같이 진행을 하셨어요. 한 번의 찬스보다는 2번의 찬스가 더 높은 확률 아니겠냐면서 엄마의 만류에도 우기면서 검사를 받으셨죠. 결과는 아빠가 적격자가 되어 신장을 이식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식 수술은 다행히도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어요. 아빠는 수술 전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지고 그건 인간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혹시 너희 친부모들이 수술 이후 좀 마음이 달라져도 너희는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 알았지? 그렇게 잘 알면서 아빠는 왜 수술해주는데? 나? 난 천사니까. 지금 웃음이 나와? 농담하지 말고 아빠. 엄마가 원하니까. 그리고 엄마가 한 말, 부모라면 누구나 그 상황이 되면 저렇게 될 거라고. 그 마음 내가 충분히 공감하니까. 그렇게 수술이 성공하고 시간이 흘러갔어요. 하지만 아빠의 우려와는 다르게 제 친부모님들은 다행히도 화장실 나온 이후 변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이후 틈만 나면 저희 아빠 엄마를 찾아와서는 감사를 표하고 있으시죠. 아빠는 수술 이후 첫 몇 달은 피곤해하시며 힘들어하셨지만 지금은 운동도 꾸준히 하시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셨어요. 얼마 전에는 아빠 차를 바꿔준다며 회장님들이 탈 법한 차를 끌고 오셔서 아빠가 한동안 거절하느라 힘들어하셨습니다. 동생 서원이는 수술이 잘 되어 이제는 굉장히 건강해졌다는 것이 얼굴에서 느껴질 정도입니다. 평생을 매일 많은 종류의 약을 먹으며 살아가야 한다고는 하지만 그것 외에는 평범한 다른 중고등학생들처럼 건강해졌죠. 매일을 모질이 오빠랑 어울려서 놀러 다니고 있습니다. 제 친부모님들께서는 지난 일을 반성하신다며 저희 남매를 자주 찾아오시며 사과를 하시고 있어요. 저는 그런 친부모님들이 너무 부담스러웠지만 현재는 그래도 많이 익숙해져서 마치 이모나 고모를 대하듯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제게 진짜 부모님은 저를 키워주신 엄마 아빠시거든요. 그걸 친부모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셔서 인정하고 있으시죠. 그저 친척처럼 자주 만나며 다시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네요. 저는 뭐하고 사냐고요? 유학 준비를 하며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빠와 저는 내년부터는 미국 유학을 가기로 했거든요. 저는 유학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친부모님들께서 보내주신다고 하셔서 이렇게 되었네요. 모질이 오빠를 혼자 보내는 게 내심 걱정이 되어 제가 같이 가주기로 했습니다. 글을 쓰다 보니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엄마 아빠는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며 잘 지내시고 저희 남매도 유학 준비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친부모님들은 미국에서의 사업을 모두 정리하고 꽤 많은 재산을 기부로 정리하시곤 한국에서 자리를 잡으셔서 봉사를 다니시고 있으세요. 동생 서원이는 이번에 고등학교를 입학해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어디를 그리 쏘다니는지 매일 놀기만 하네요. 제 긴 글을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정말 너무 고마워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잘 살아볼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옛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